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재입니다. 8시부터 10시까지 여러분들을 찾아가는 톡스타. 오늘도 상담부터 해외 선물 이야기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볼 거예요. 자, 오늘 같은 날은 특히나 해외 선물 시장에 관련된 이야기들, 해외 이슈들 다양하게 짚어봐야 합니다. 미국 중간선거 결과에 따른 시장이 또 내일장에서 요동을 칠 거기 때문에 2시간 동안 이 시간 함께 해주시기 바랄게요. 저희 1부에서는요, 먼저 종목 상담 도와드릴 건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전화 023-2511번, 2612번. 문자는 건당 100원의 정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 그리고 메신저도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톡스타 별톡방 6글자를 검색해서 지금 바로 입장하시면 무료로 종목 신청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방송하는 동안 실시간으로 저하고 스타분들하고 소통이 가능하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자, 지금 시간을 좀 볼까요? 8시 21초, 22초 막 넘어가고 있네요. 별톡방에 출석 체크 다들 잘 해주고 계시는 거죠? 잠시 뒤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퀴즈 이벤트를 마련을 해뒀고요. 방송 중간에 퀴즈를 내드릴 건데요. 1부, 2부 전부 다 퀴즈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퀴즈 정답을 맞추시는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우리 스타분들의 유료 방송 일주일 무료 이용권 선물로 드릴 거니까요. 방송 계속해서 함께 하시면서 퀴즈도 풀어보시고 선물까지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이 시간 별톡방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갔는지 별톡방 체크해보러 가보도록 합니다. 볼게요. 벌써부터 또 많은 글들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 것 같네요. 조금 올려볼게요. 제일 먼저 오늘 글을 남겨주신 분은요. 과연 어떤 분일까요? 우리 김석준 QC님이네요. 볼게요. 자, 7시 52분. 저희 톡스타가 시작하기 8분 전에 별톡방에 어제 종목 상담 못 받은 거 있는데 오늘 어떤 전문가분이 나오시나요? 어제 하나투어 문의했는데 시간상 제가 상담을 못 받았습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김석준 QC님, 저희가 어제 김석준 QC님의 종목 하나투어 봐드렸었는데 혹시 놓치셨다면은 어제 톡스타 일부 다시 보기를 유튜브 검색창에 톡스타라고 검색하신 다음에 다시 보기를 활용해 보시기 바랄게요. 자, 다음으로 보겠습니다. 키티님, 출첵이요 라고 해주셨어요. 아주 옳은 자세십니다. 반갑습니다. 키티님 어서 오세요. 자, 우리 임주환 스타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라고 우리 투자분들을 반겨주고 계시네요. 자, 계속해서 볼게요. 우리 키티님 반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해주셨고요. 민재팬님 오셨어요. 민재팬님 반갑습니다. 톡스타 한다. 안녕하십니까 라고 남겨주셨어요. 민재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우리 리치스타님도 인사해주고 계시네요. 안녕하세요 라고 남겨주셨고요. 키티님이 오늘도 쉽지 않은 하루였네요. 방송 보면서 위안 받으려고 들어왔습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우리 키티님 오늘도 제가 힘을 뿜뿜 넣어드려야겠네요. 지금도 좀 위안이 되시나요? 지금부터 함께 하시면서 2시간 동안 저하고 시장 이야기 많이 나눠보아요. 자, 계속 볼게요. 김석준 큐씨님께서 오늘 리치님 상담에 나오시나요? 저 어제 하나투어 상담 드렸는데 늦어서 상담을 못 받았습니다. 리치스타님 방에 접속이 안 돼서 물어보지 못했어요. 하나투어 궁금합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자, 오늘 리치스타가 혹시 출연을 하게 된다면 제가 다시 한번 접수를 도와드릴 테니까요.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하부님 출첵합니다. 오랜만에 오셨네요. 우리 산업 궁금합니다 라고 해주셨고요. 리치님께서 김석준님 어제 생방송에서 하나투어 설명드렸어요 라고 하셨네요. 그렇다면은 리치님과 우리 김석준 큐씨님께서는 별톡방에서 지금 다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키티님 에코프로 접수해드릴게요. 그리고 우리 민재팬님도 나노 접수해드리겠습니다. 자, 멍멍님 안녕하세요. 사랑해요 민재님 라고 오늘도 저에게 사랑을 외쳐주고 계시네요. 멍멍님 고맙습니다. 저 요즘에 사랑을 좀 못 받아서 어제는 사랑을 받아가지고 배가 불렀는데요. 오늘은 우리 멍멍님의 사랑만 받고 있어가지고 제가 배가 좀 덜 부르네요. 지금 배가 좀 고프거든요. 우리 시청자분들도 저에게 사랑을 듬뿍 주시기 바랄게요. 자, 그리고 문화님께서 안녕하세요. 좋은 하루 되셨나요?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저는 오늘 조금 우울했어요. 오늘 날씨가 조금 스산하면서 우울한 것 같지 않나요? 내일도 비가 온다고 하던데 그래도 미세먼지는 오늘까지가 끝이라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이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김석준 큐씨님도 계속해서 글 남겨주고 계십니다. 별톡방
별톡방에 아직까지 접속하지 않으셨다면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톡스타 별톡방 6글자를 검색해서 입장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궁금증 해결 오늘도 제가 도와드릴 거고요. 판단은 여러분의 몫이라는 점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분의 스타분들 소개해드리기 전에 이번 주 토요일에 무료 강연회가 있기 때문에 잠시 안내 말씀드려요. 자, 이번 주 토요일 에이지사단의 특별 무료 강연회가 열립니다. 토요일 오후 2시에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에서 주식 투자자들이 갖춰야 할 위험 회피 결정판이라는 주제로 무료 강연회를 진행한다고 하니까요. 많이 참여하셔가지고 알찬 정보 챙겨가시기 바랄게요. 별톡방 보니까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강연회를 가려면 뭐 특별히 준비해갈 게 있나요? 라고 하시던데 아무런 준비 없이 그냥 빈손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가셔가지고 편안하게 우리 스타분들의 강연 듣고 오시고요. 끝나고 뒷부리가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이 부분도 참고하시기 바랄게요. 자, 그럼 수요일장 상담 도와드릴 스타분들 화면으로 만나볼게요. 재테크의 새로운 패러다임 톡스타 오픈 주식, 해외 선물, 가상화폐까지 모든 투자를 한눈에 톡스타 이용 방법이 궁금하다면 검색창에 톡스타를 검색, 톡스타 홈페이지에 접속, 회원 가입 후 원하는 스타를 선택하면 준비 끝!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정보를 무료로 상담받으세요. 생활 속의 재테크 톡스타, 지금 바로 접속하세요. 성장 가능성이 큰 종목에만 투자하고 해외 경제 시황을 기반으로 안정적이고 높은 수익률을 보여드리는 리치스타입니다. 펀더멘탈과 기업 분석으로 주도주를 선취매하라. 안정과 여유의 트레이딩을 선호하는 임주아스타입니다. 펀더멘탈과 이슈 분석을 통한 손실 배제 종목 수익 복구 전문가 설아스타입니다. 네, 오늘 상담 도와드릴 스타분들은 세 분이네요. 화면으로 먼저 만나드렸고요. 자, 인사부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설아스타님부터 좀 만나볼까요? 네, 스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지금 미국 중간선거 결과가 양원의 다수당이 엇갈리면서 이제 트럼프 경제정책의 심의가 좀 앞으로 정체될 거다라는 그런 전망들이 퍼져나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 스타님은 그런 결과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일단 이번 선거 결과 자체는 어느 정도 또 예측이 되어 있는 내용이었다 보니까 달러가 좀 약세폭을 확대를 시키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북한과 미국의 정상회담 역시 연기가 되면서 이 미국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좀 가중된 상태라 달러의 약세로 그에 또 영향을 받는 대부분의 종목이 상승세를 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제 매매는 달러를 제외하고 매수 위주로 대응하시면은 유리하게 수익 챙기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상품들, 달러를 제외하고는 매수 쪽으로 좀 바라보자. 지수도 포함되는 의견이었겠죠. 방송 보시면서 해외 선물에 관련된 궁금증은 설월스타에게 전화, 문자, 그리고 별톡방 이용해서 남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임주아스타 만나볼까요? 스타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스타님, 오늘 시장 또 하락 마감이 됐습니다. 스타님, 오늘 매매 어떠셨어요? 오늘은 사실 어떤 내용이든 간에 결과를 좀 보고 트레이딩을 했어야 됐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뭐 결과는 우리 시간으로 낮에 나왔지만 미국 사람들은 새벽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모든 것은 11시 반 그들이 아침이 시작한 이후로 해외 선물 움직이는 거 보시고 내일 뭔가 결정하셔야 될 것 같은데 뭐 사실 지금 누가 이기고 지는 건 전혀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라 둘이 너무 맞닥뜨리 원수 외나무다리 만난 것처럼 맞닥뜨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과연 누가 뒤로 물러나서 비켜줄 것인지 아니면 진짜 얘를 쓰러뜨리고 가야 되는 건지 정확한 스탠스 확인하시고 내일 조금 매매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임주아스타의 의견까지 함께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방송 보시면서 실시간으로 지금 1시간 동안 여러분들 궁금증 해결해 드릴 거니까요. 계속해서 많은 종목 신청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세 분의 스타분들과 함께 본격적으로 지금부터 상담에 들어가 볼 건데요. 첫 번째 시청자분의 상담부터 들어가겠습니다. 그 전에 오늘 리치스타님 출연을 하셨네요. 깜짝 놀랐어요. 스타님? 네, 안녕하세요. 방금 부의하신 건가요? 네, 그런가요?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스타님 오늘 어떠셨어요? 어제 저희 2부에 출연을 하셨었는데 네네. 오늘 시장이 좀 좋지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오늘 시장이 좋지 않았어도 저희는 이제 국내 선물 쪽과 해외 선물을 통해서 수익을 잘 내는데요. 일단은 어제 말씀드린 대로
장이 오늘 심하게 요동이 칠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역시나 위로 1% 이상을 상승을 내다가 또 아래로 급격하게 하락하는 굉장히 요동이 치는 장이 나왔습니다. 더군다나 일단 미국 중간 선거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는 이제 옵션 만기, 이 옵션 만기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더 흔들리지 않았나 뭐 이런 부분도 좀 있을 것이고요. 일단 그리고 뭐 제가 어제도 생방송에서 중간 선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중간 선거가 끝나는 것 자체가 내일 이제 우리나라로서는 이제 결과가 이제 오늘 새벽 정도나 되면 이제 결과가 좀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일단은 중간 선거 결과가 끝나는 것 자체가 일단은 시장에서는 긍정적인 시그널이라고 보시면 돼요. 중간 선거가 끝나면은 시장에서 가장 싫어하는 거는 불안감이라는 것 자체를 제일 싫어하거든요. 불안감을 제일 싫어하기 때문에 중간 선거가 공화당이 승리하건 민주당이 승리하건 별로 중요치 않다고 했습니다. 어쨌든 중간 선거만 끝나면은 시장에서는 불안감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모멘텀 자체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위험 회피가 되는 거죠. 이제 시장은 중간 선거에서 어디로 쏠리느냐, 무역 전쟁에 대한 시그널로 이제 쏠리게 되는 거죠. 결국에 중간 선거는 이제 우리한테는 이제 더 이상의 악재나 호재로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는 거. 결국에 우리가 바라봐야 될 거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 이 부분만 바라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제 하나의 불확실성이 좀 해소가 되면서 미국, 중국과의 그런 싸움만 조금 더 지켜보면은 좋겠다. 무역 전쟁을 조금 더 헤아려 보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참고하셔가지고 시장 대응하시면서 또 저희 톡스타 시청하시면서 계속해서 대응 방법들 챙겨가시기 바랄게요. 자, 리치스타까지 인사를 나눠봤는데요.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상담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상담, 문자 상담으로 와 있다고 합니다. 핸드폰 번호 뒷번호 먼저 불러드릴게요. 3509님의 궁금증입니다. 리치스타에게 제넥신을 93,000원에 10% 가지고 있는데 손절해야 될까요? 라고 하셨어요. 스타님. 네. 손실이 크시거든요. 제넥신 일단은 뭐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번 하락 파동 때 제넥신 같은 경우는 아래로 좀 눌릴 때 이 자리까지 눌렸었죠. 78,800원짜리까지 눌리고 거기서 이제 쌍바닥을 지지하고 좀 올라가는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은 제넥신 같은 경우는 뭐 지금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거는 중국에서 임상 1상이 성공했다. 뭐 이런 부분들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임상 1상 승인된 거 자체로서는 주가에 대해 긍정적인 작용하지만은 크게 모티브적인 긍정적인 작용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임상은 3상까지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제넥신 같은 경우는 이번에 하락파 때 제약 바이오주들이 좀 더 많이 눌렸습니다. 좀 더 많이 눌렸기 때문에 제넥신도 좀 많이 눌리긴 했는데요. 제넥신 같은 경우는 이전에 가장 지지받던 이 자리를 이탈을 했기 때문에 조금 주가가 더 안 좋은 모양새로 좀 보이고 있죠. 하지만은 이번에 바닥, 지금 이제 쌍바닥을 딛고 일어선 모양새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내려올 때 68,700원짜리 강한 지지선이 하나 있었는데 이 자리를 깨지 않고 올라왔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은 그나마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지 않겠느냐. 하지만 역시나 제약 바이오주가 시장의 대장주로 좀 올라설 때까지는 왔다 갔다 좀 흔들림이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상단은 일단 단가가 좀 너무 안 좋으세요. 손절 시기를 좀 놓치신 것 같긴 한데요. 제넥신 매수가가 93,000원. 93,000원인데 7만원짜리까지 찍을 때까지 들고 계셨다는 것도 조금 손절 자리를 조금 놓치신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긴 하지만은 일단은 93,000원짜리는 그래도 회복할 수 있는 자리라고 보이긴 합니다. 왜냐면은 상단에 올라가 있는 저항선 하나가 있는데 이 자리가 99,100원짜리거든요. 99,000원 정도로 저항선이 강하게 매물대가 존재하긴 하니까요. 이 자리에 가시면은 일단은 비중을 이 자리를 99,000원짜리를 강하게 돌파하고 안착을 한다면은 비중을 줄이실 필요는 없고요. 만약에 99,000원짜리를 강하게 돌파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좀 머뭇머뭇거린다. 그렇다면 거기서 비중을 확 축소하시거나 일단은 다 청산하고 나오셔야 되는 그런 모양새가 보여요. 일단은 만약에 손절 라인을 정한다면은 68,700원짜리를 이탈하기 전까지는 들고 갈 수 있는 종목이긴 합니다. 하지만 현재 수급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은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이제 임상에 대한 기대, 그러니까 호재와 악재가 좀 섞여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손절을 좀 길게 준다.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68,700원짜리를 손절 라인으로 좀 잡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 자기는 그래도 지금 이제 이 전저가 깨지지 않는다는 범위 내에서 손절 잡고 싶다 하신다면은 75,500원짜리를 손절 라인으로 정하시고 끌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93,000원짜리는 회복할 수 있는 가격이긴 합니다. 하지만 위에 상단 99,100원짜리를 어떻게 돌파하느냐가 일단 제넥신은 중요한 관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3509님의 종목 제넥신 봐드렸어요. 다음 상담 이어갈 건데요. 전화로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어떤 스타 예. 연결해드릴까요? 임주아 씨요. 임주아 스타와 함께 종목은 LS 매수가는 53,200원에 5% 맞으시고요. 예. 누가 더 사도 되는지요? 추가 매수를 해도 되는지 궁금증을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요. 한번 답변 들어볼게요. 예. 스타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잘 부탁합니다. 네, 최근에 기관에서 목표가를 10만 원에서 9만 원으로 지금 6만 7천 원까지 내려와 있는데 제가 엄청 쉽게 설명을 한번 해드려 볼게요. 지금 뭐가 문제가 있냐면 구리 가격을 제가 차트를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구리 가격이 대략 한 7월경부터 어떤 특정 가격 박스권에 갇혀 있잖아요. 그 LS 산정 같은 경우에는 무역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은 구리를 수급을 해줘야 되는데 그 구리 가격을 무역 전쟁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근데 이 회사가 지금 5G 제품을 미국에서 많이 못 팔아서 실적이 하락을 한 건데 이걸 많이 팔려면 중국이랑 미국이 계속 싸워서 우리 물건만 미국에 팔리게 되어야만 많이 팔리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원자재는 그러니까 원래 자재를 사는 거는 중국이랑 미국이 싸우면 손해고 5G 매출을 내려면 둘이 싸우고 있으면 아니구나. 네, 구리는 싸우면 안 되고 5G는 싸워야 이득이에요. 그래서 이게 무슨 드라마도 아니고 둘 중에 하나만 어떻게 해결이 될 수가 없는 상태거든요. 차라리 전쟁을 안 하고 있는데 제품 퀄리티 가지고만 판매를 하는 거면 이게 실적이 오르고 내림을 예측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중국 물건을 안 쓰겠다고 미국에서 해줘야지만 우리 거를 좀 더 사주니까 어부지리로 좀 더 많이 팔릴 수 있는 건데 그거가 좀 잘 안 되고 있고 그리고 구리 가격은 오늘 지금 미국 총선 끝났잖아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이 우리 밤 11시 반 정도 되는데 그 이후로 어떻게 이 전쟁 끌고 갈지에 대해서 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 가격적인 부분만 보고 추가 매수하시는 거는 사실 모험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제품군 중에서 초고압 해적 케이블은 구리를 많이 안 써서 원자재 가격 변동에 따른 사업의 불확실성은 없는데 그 외 나머지 자재가 좀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은 매수 시점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구리 가격이 어느 정도 이 가격 박스권에서 매수 쪽으로 회복이 되고 여기 300 구간까지 간다면 제가 봤을 때는 사봐도 될 것 같은데 지금 당장은 조금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잠시 좀 기다리셨다가 한 일주일 정도 뒤에 다시 한번 물어봐 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 들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기관은 계속해서 그 목표 주가를 봄에는 13만 원이었다가 지금 6만 7천 원으로 많이 내렸기 때문에 구리 가격 회복하는 모습 보이고 나서 재평가를 받고 추가 매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번 평가가 그렇게 한두 달 내로 쉽게 바뀔 수 있는 내용은 아니니까 다시 한번 또 문의를 주시는 게 어떨까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LS를 보내주신 우리 8754님 전화 주셨잖아요. 한 달 정도 있다가 조금 더 지켜보시고 연락을 다시 한번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상담 문자로 계속 갈게요. 휴대전화 뒷번호 보겠습니다. 9858님의 종목이고요. 철화스타 앞으로 천연가스를 거래하려고 합니다. 어떤 전략으로 접근하면 좋을까요? 라고 하셨어요. 스타님. 네. 좀 자세하게 전략 세워볼까요? 네. 현재 달러가 약세를 보이면서 위험자산 쪽 수요가 높아진 상태입니다. 그런데 다소 천연가스의 상승세가 좀 부진한 느낌이 강하긴 해요. 아무래도 이제 크루드 오일 쪽으로 수요가 몰린 그런 걸로 이제 이유를 볼 수 있는데 전일 같은 경우는 이제 오일이 달러와 약세에도 불구하고 EIA가 단기 에너지 전망 보고서에서 미국의 산유량 전망은 상향 조정을 했지만 유가 전망은 하향 조정을 하면서 결국에 하락세를 탔습니다. 그래서 향후 오일의 가격이 좀 더 내려갈 수 있다는 전망이 이제 지배적인 가운데 수요가 오일 쪽으로 이동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시가를 어느 정도 회복을 했죠.
그래서 이제 시가를 이제 저항대를 돌파를 해줬기 때문에 시가 부근에서 다시 매수 진입은 가능한데 아직까지는 강한 박스권이 진행이 되고 있어서 목표는 박스권 저항대까지 3,581 라인대까지 보시면 되고요. 여기를 강하게 돌파해주면 추가적인 상승 여력 충분하니까 목표를 한 3,615까지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설화스타와 함께 천연가스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봤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갈 건데요. 별톡방으로 한번 어떤 종목수 접수가 됐는지 확인을 해보고 궁금증 풀어드릴게요. 별톡방 열어주세요. 네, 좀 올려보겠습니다. 자, 그동안에 어떤 종목 또 남겨주셨을까요? 우리 민재팬님께서 민재님 점점 더 깜찍해지시는 것 같아요. 라고 해주셨어요. 고맙습니다, 민재팬님. 더욱더 깜찍해질 테니까요. 영원히 저의 팬이 되어주세요. 하트. 계속 이어갈게요. 자, 반짝반짝님께서 사막 콘덴서 궁금합니다. 라고 남겨주셨고요. 조금 더 볼게요. 홍사님 처음 뵙는 분인데 반갑습니다. 쌍용양회 궁금하고요. 내일장 대응 어떻게 해야 될지 궁금합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쌍용양회 지금 내일장에서의 대응이 궁금하신 것 같은데 빠르게 접수 도와드릴게요. 우리 문어님께서 홍사님 비중 빠뜨리셨네요. 라고 해주셨어요. 우리 문어님 역시나 톡스타 애청자님이십니다. 이렇게 비중을 빼먹으신 분에게 친절하게 별톡방에서 안내를 해주고 계시네요. 아주 든든합니다. 우리 문어님 별톡방에 반장을 맡아도 될 것 같아요. 자, 볼게요. 홍사님 30%입니다. 라고 남겨주셨고요. 우리 해피해피님께서 안녕하세요. 미녀 MC님. 본방사수 출근 체크합니다. 좋은 소식도 기대해봅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해피해피님 오늘도 역시나 정말 본방사수 감사드립니다. 자, 내일도 우리 시장에 좀 오늘보다는 그래도 좀 훈풍이 불어오기를 바라면서 계속해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자, 계속 볼게요. 취우님, 네페스 신소재 궁금합니다. 라고 해주셨고요. 주님께서 우와! 이라고 남겨주셨어요. 그리고 리츠님, 민재님 요즘 점점 더 예뻐지신답니다. 라고 남겨주셨고요. 우리 민재팬님께서 인정합니다. 라고 남겨주셨네요. 그리고 리츠님 무료 톡방 이번 주까지 입장이 안 된다고 하니까요. 혹시라도 무료 톡방에 들어가려고 하셨던 분들은 지금 이 시간 통해서 빠르게 종목 접수를 해주시거나 리치스타에게 궁금한 점들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궁금증 봐드릴게요. 자, 별톡방에 접수가 된 종목 차례대로 봐드리고 있습니다. 아이디 공개해드릴게요. 우리 까까오님의 종목이고요. 리치스타 앞으로 사마 콘덴서가 무섭게 떨어졌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고 남겨주셨거든요. 지금 반짝반짝님께서도 별톡방에 사마 콘덴서 종목 접수를 해주셨는데 투자분들께서 궁금해하시나 봐요. 스타님. 네. 우리 민재 MC님은 잘 아실 텐데 제가 예전에 사막 콘덴서에 대해서 진단을 생방송에서 2달 전에 이미 저희가 썰톡에서 나왔던 종목이거든요. 제가 그때 사막 콘덴서 사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방송 안 보셨나요? 민재 MC님 기억나시죠? 네네. 네. 제가 사막 콘덴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사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면은 일단은 공급 과잉이라는 게 있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왜냐면은 사막 콘덴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수많은 부품,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많은 수량을 만들고 생산하고 또 판매해야 되는데 수요가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물론 이제 들어가는 데가 워낙 많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숫자가 들어가긴 하지만은 이제 적측 세라믹 콘덴서죠. 근데 이 부분이 공급 과잉이 좀 나오고 또 중국에서도 좀 무섭게 만들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사막 콘덴서 같은 경우는 조금 우리나라 주가가 폭락하기 전부터 계속 조금씩 좀 더 밀리는 그런 모양새를 좀 보여줬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막 콘덴서 잠깐 반짝 상승하다가 지금 이제 하락판 왔고 좀 많이 밀렸죠. 한 10만 이전에 불과 3개월 전만 해도 10만 원 정도였는데 지금은 64,000원이죠. 거의 이제 어떻게 보면은 거의 반토막 났다가 지금 다시 회복한 모양새긴 한데요. 단가가 사막 콘덴서 단가가 어떻게 되었었죠? 여기 왜 안 나왔네? 네, 사막 콘덴서 매수가는 적어주지 않으셨고요. 그냥 네. 무섭게 떨어진 게 이제 조금 궁금해가지고 연락을 주신 것 같아요. 일단은 사막 콘덴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막 콘덴서는 강한 지지선이 있는 데가 53,400원짜리긴 하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길게 예를 들어서 이제 손절가를 길게 잡는다 생각하신다면 지금 자리 구간에서 53,400원짜리를 손절가로 잡으시고 만약에 손절을 좀 타이트하게 주신다 하신다면 58,600원짜리를 손절 잡으시고 보유하고 계신 분이라면은 조금 들고 와보셔도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올라간다 하더라도 이 종목은 내려올 때 강한 지지를 받았던 자리, 즉 72,000원짜리, 72,000원에서 73,000원 사이 자리는 강한 매물대 저항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 자리를 강하게 돌파를 해준다면은 85,000원 대까지는 올라갈 수 있지만은 그 자리를 강하게 돌파하지 못하고
3일 이내에 안착하지 못한다면은 다시 내려가는 이런 모양새. 지금 사마콘덴서 같은 경우는 3패턴으로 지금 내려왔거든요. 한 번 내려오고 상승, 다시 또 한 번 내려오고 잠깐 상승, 다시 또 한 번 내려오고 상승. 이 패턴이 결국에 보통 어디까지 나가냐면은 5 패턴까지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두 개가 아직 부족하죠. 두 개가 부족하다는 게 결국에 이 자리 바닥, 이 자리 54,100원짜리가 저가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증시가 많이 밀리면서 사마콘덴서도 더 많이 밀리긴 했습니다는 54,100원짜리가 우리나라 증시가 저가를 깨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를 사마콘덴서는 깰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패턴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만약 들고 가신다면은 제가 봤을 때는 짧게 손절을 준다면은 58,600원짜리를 손절 라인으로 정하시고 진짜 길게 손절을 주신다 하더라도 53,400원짜리를 손절을 주셔야 됩니다. 일단 제가 이미 이 사마콘덴서 같은 경우는 8월 달이었죠. 8월 달 한참 상승 중에 있을 때 한참 뭐 86,000원, 88,000원 이 사이에 있을 때 제가 분명히 생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꼭 보세요. 사마콘덴서는 사면 안 된다. 왜냐하면 공가행 이건 일반적인 그냥 약한 안 좋은 뉴스가 아니다. 굉장히 좋지 않은 뉴스이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 부분들은 분명히 인정을 하고 있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마콘덴서는 지금 수급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 수급이 개선되어야 되지만 올라갈 수 있는데 지금 수급 개선 모양새가 약간씩은 나오고 있으니까요. 그 부분만큼은 조금 긍정적으로 바라보셔도 될 것 같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까까오님의 궁금증을 좀 봐드렸는데요. 혹시라도 추가적인 궁금증 생기신다면 가지고 계신 매수가고 비중 정확하게 체크를 해주신 다음에 리치스타에게 별톡방 통해서 계속해서 상담을 이어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상담 계속 이어갈 건데요. 우리 하부님의 종목 봐드릴 수 있게 됐네요. 임주아스타 앞으로 우리산업 28,500원에 25%. 오늘 전기차주가 많이 하락했던데 향후의 전망 좀 부탁드려요. 라고 하셨어요. 스타님? 일단은 전기차 쪽이라고만 보기는 어려운 회사인데, 일단 이 회사가 뭘 하는 회사냐면요. PCT 히터라고 전기 자동차에 쓰는 고전압 히터랑 디젤 자동차용으로 쓰는 저전압으로 돼 있는데, 여기가 전기차 거만 만드는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보시면 차량에 들어가는 난방이랑 환기에 관련된 부품들을 판매를 하는데, 지금 계속해서 매출 성장이 엄청 잘 되고 있는데 분기 실적만 보면은 굉장히 좋거든요. 분기만 800억 팔고 영업이익이 60억인데 순이익이 40억이면 많이 남기는, 나름 부품 쪽에서는 많이 남기는 쪽인데, 지금 중국에서 EV 메이커 쪽으로 브랜드가 한 5-6개가 더 나올 예정이고, 그리고 지금 테슬라 쪽 물량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차트상으로는 32,000원 아래에서 27,000원 사이 박스권이 그냥 저렴하게 사볼 수 있는 구간인 거라고 보고요. 기관에서는 목표가가 4만 원을 더 내리지 않고 계속 이제 유지를 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현실적으로는 이제 수급이 들어와서 저점 매수돼서 꽉 채운다고 하면은 이 회사의 적정 가격은 38,000원이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 가격이 너무 빠졌다고 보시지 말고 좀 큰 러프한 박스권에서 횡보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고 보시고, 그냥 쌀 때 사놓고 기다렸다가 전고점 돌파하는 것까지 조금 긴 스윙으로 보시면 매매하시면서 그렇게 굳이 손절이나 이런 걸 하지 않고 좀 길게 쓰시면서 트레이딩 해볼 만하거든요. 왜냐면 매출이 계속 늘고 테슬라 물량 계속 증가하고 중국 물량도 계속 증가하고 기아차 물량도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남기는 순이익이 꽤 괜찮아서 좀 길게 보시고 4만 원까지 보시되 실제 트레이딩은 38,000원까지 홀드하셔서 입절하시고 나가시는 방향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하부님 수익 꼭 보시고요. 또 다른 종목도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설화스타 앞으로 5468님의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나스닥 지수 7110.50에 한계약 매수 중입니다. 설화스타님은 어떤 전략으로 해야지 좋다고 보시나요? 라고 하시는데요. 스타님? 네. 네. 네, 일단
전일 같은 경우 미증시 상승은 미중 간의 무역 분쟁 완화 가능성이 제기가 되면서 상승했다고 보시면 돼요. 일단 시장 참여자들은 민주당이 하원에서 승리할 경우 미국의 이제 2차 세제 개편안은 쉽지 않으며 예산안을 볼모로 이제 인프라 투자 또한 소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근데 특히 미중 간 무역 분쟁과 관련해 트럼프의 일방적인 관세 부과 조치 등은 좀 제한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을 하면서 이를 감안했을 때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우려감이 완화될 것이다라고 이제 전망이 나온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31일에 시진핑 주석이 이 주관했던 정치국 회의 결과 중국의 무역 분쟁 관련 태도 변화가 감지가 됐습니다. 전일 중국의 왕치산 부주석이 무역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미국과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그동안 조용했던 중국 정부가 미국과의 무역 분쟁 협상과 관련해 우호적인 내용을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또 시장한테 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면서 또 무역 분쟁에 민감한 소재, 산업재 등의 상승세가 쭉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기술주 또한 자사주 매입 증가나 무역 분쟁 완화 기대감을 유입하면서 또 상승한 점도 특징적이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중간 선거 결과가 예상했던 대로 이제 민주당의 승리 이제 하원에서 이제 탈환을 했는데 이제 그 결과로 달러가 이제 약세 보이면서 전반적으로 다들 매수 쪽으로 이제 상승하는 움직임 나오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나스닥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상방 위주로 보시면 되는데 일단 오늘 매수 목표를 잡아드리면은 7,145.07까지 보시면 되는데 일단 여기에 주요 라인대예요. 여기를 뭐 추가적으로 돌파하면은 좀 더 큰 상승세가 나올 수 있는데 여기서 한번 강하게 막힐 수 있고 게다가 지금 현재 고점도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고점을 더 이상 돌파하지 못하게 되면은 향 며칠 동안은 수렴의 형태 나오면서 고점 낮추고 그러는 좀 관망하려는 자세가 좀 더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일단 고점 부분에서는 뭐 물량을 좀 많이 들고 계시다 하시면은 웬만하면 좀 정리를 하시는 게 좋고 뭐 추가적인 상승세 더 보고 싶다 하시면은 7,145.07 라인대까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가격적인 부분 잡아드렸어요. 다음 상담 이어갈게요. 자, 우리 김석준 QC님의 종목 리치스타 앞으로 도착했습니다. 별떡방에 남겨주신 종목이고요. 하나투어 73,800원에 20%. 리치스타님에게 좀 더 구체적인 상담을 받고 싶어요. 라고 하셨어요. 스타님? 네. 네, 미세먼지 피해가지고 좀 해외여행 좀 가고 싶네요. 어떻게 보시나요, 하나투어? 하나투어요. 일단 하나투어 같은 경우는 제가 어제 생방송에서도 말씀드렸었는데 이전에도 저희가 하나투어와 모두투어 여행주 관련주에서 말씀드리고 종목을 조금 사지 말라는 쪽으로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기 이 종목도 그 종목이긴 한데 왜냐면은 일단은 요즘에 패키지 여행 그러니까 하나투어나 모두투어 이 여행사들은 결국에 패키지 여행이 활발히 돼야지만은 매출이 늘어나고 기업이 신장이 되는 건데 패키지 여행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늘어나지 않아요. 요즘에 웬만하면 영어 하죠. 웬만하면 현지 가이드 써버리죠. 이러기 때문에 하나투어나 모두투어 같은 경우는 실적 개선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전망세예요. 하지만 이제 얼마 전에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이 한번 나왔었죠. 약 뭐 한 10% 이상의 상승폭이 나왔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내년 예약률에 대한 기대감, 내년 예약률이 조금 높을 것이다. 신장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서 그런데 글쎄요. 이거는 그거에 대한 단지 희망적인 기대감일 뿐이지 어떠한 증거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래도 만약에 힘을 좀 받아서 올라온다 하더라도 73,000원 부근, 73,000원 부근이 매물대이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는 잠깐만요. 단가가 보니까 하나투어가 좀 단가가 그 정도 구간이시네요. 저항대 구간이 하필이면 단가 부분이신 것 같은데 73,000원 구간대 정도 오시면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전량다 청산하시는 게 더 좋다고 보여요. 그리고 만약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떨어진다 하더라도 결국에 이전에 나왔던 전저가 자리 55,900원 자리죠. 55,900원 자리는 절대 깨져서는 안 될 자리입니다. 이 자리 같은 경우는 이 자리가 깨진다 하면은 아래가 어디까지 열릴지는 모를 종목이기 때문에 일단은 55,900원 자리의 지지를 바라보시고 일단은 73,000원까지는 그래도 갈 수는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갈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수급이 썩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거. 이 부분은 하나의 조금 좋지 않은 소식이죠. 그리고 하나투어 같은 경우는 일단 일목상에서도 위로 상단을 돌파해주는 그림이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일단 현재적으로 봤을 때는 얼마 전에 급등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재차 힘을 받지 못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한번 수급이 조금 개선이 돼서 반등이 나온다면 73,000원까지는
나올 수는 있을 것 같기도 하니까요. 55,900원 이 자리를 전저가 자리죠. 전저가 자리를 강한 지지선으로 바라보시고 일단은 이 자리가 무너진다면은 손절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위에 상단은 73,000원 자리가 강한 매물대가 있는데 이 자리를 돌파해서 안착한다면은 그 윗단도 좀 가까운 자리에 또 매물대가 있죠. 81,000원대 자리. 이 자리도 강한 저항대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거. 이 부분 염두에 두시면서 좀 매매에 대응을 하시면은 조금 더 편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김석준 큐씨님, 제가 다음번에 해외여행 가게 된다면 꼭 하나투어를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 별톡방에서 봐드릴 건데요. 별톡방부터 보고 갈게요. 열어주세요. 네, 우리 하부님께서 임주아스타님 종목 분석 감사드립니다. 민재님도요 라고 남겨주셨어요. 하부님 다행입니다. 좀 마음에 드는 상담이었기를 바라겠습니다. 나중에도 다른 종목도 올려주세요. 자, 그리고 조금 더 볼게요. 단타왕님 오늘 오셨네요. 인스코비 남겨주셨고요. 들국화님 오늘도 수고 많으시네요. 본방사수 채널 고정이라고 해주셨어요. 역시나 우리 들국화님 항상 보고 계시는군요. 고맙습니다. 들국화님. 자, 계속해서 저희 2부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랄게요. 자, 1일 1손절 슬프지 않아님께서 헐 리츠님 오늘 방송이셨어요? 오늘 완전 종횡무진이시네요. 오늘 민재님 포함해서 훈남 훈녀 스타님 보니까 절로 미소가 지어지네요 라고 하셨는데 1일 1손절 참 슬픈 거 아닌가요? 아이들을 보니까 슬프지 않다고 해주셔가지고 거짓말 아닌가요? 거짓말을 하시는 분인 것 같은데 저랑 훈남 훈녀 스타님들 보니까 미소가 지어진다는 것도 거짓말 아니시죠? 정말로 미소가 지어지시기를 바라면서 계속해서 종목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톡방에 글 남겨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지금 별톡방에 접수된 종목 보겠습니다. 키티님의 종목인데요. 인주아스타 앞으로 에코프로를 4만 원에 30% 가지고 있어요. 라고 남겨주셨어요. 스타님. 네, 에코프로는 이제 42,000원 위로 출발을 한번 하게 되면은 안 밀리고 또 눌리는 자리도 없고 최대한 싸게 사놓고 기다려야 되는 종목인데 이게 바로바로 안 간다고 비중 줄여서 딴 거 사려다가 에코프로 출발하면 높은 자리에 사놓고 쫄리면서 기다려야 되는 종목입니다. 에코프로, LNF, 아까 우리산업도 마찬가지인데 이 시장은 신규 진입이 너무 높고 기존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계속해서 기술을 하이엔드화 하는 거 말고는 딱히 길이 없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 SDI 내 NCA 양극화 물질 퍼스트 벤더가 에코프로이고 그 전기차 3대 배터리 중에서는 에코프로가 매출이 제일 많이 나오고 있는 회사입니다. 저희 엄마도 타고 다니시던데 그 전기 자전거 또 전기 스쿠터 이렇게 킥보드 같이 생긴 거 있잖아요. 거기에 들어가는 소형 전지 시장까지도 에코프로가 안고 가고 있고 또 전동 공구는 또 한국 제품이 그 고정 고객이 굉장히 많은데 거기에 들어가는 소형 전지도 에코프로 제품이 들어갑니다. 뭐 무선 가전에도 마찬가지고 청소기 아니 바닥에서 이렇게 혼자 청소하는 청소기들 등등등등. 네. 그래서 일단은 전기차 종목으로 알고 계시는데 전반적으로 계속해서 시장 점유율을 20%에서 30%대로 계속 늘어가고 있는 지금 종목이기 때문에 4만 원, 4만 1,000원대에서 싸게 사놓고 기다려볼 만한 신 종목이고 급등도 좋아하면 정말 답답할 수 있는 종목이긴 하죠. 근데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이 회사는 지금 현재 기관에서 한 46,000, 목표가가 한 56,000원, 5만원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왜냐면 이제 지수 좀 빠지면 목표가 한 5만원대로 나오고 지수 조금 회복되면 56,000원 정도 나오고 하는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지수랑 상관없이 결국 자기 가격을 찾아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 에코프로입니다. 그래서 저는 연내에는 45,000원 아래에서 계속 좀 흔들면서 이전에 사놨던 기관의 물량이 조금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조정이 좀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 조정 이래 봤자 35,000원을 깨긴 좀 어려우니까 가지고 전고점 돌파를 내년 상반기에 기대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모든 IT 제품에는 또 핫한 재료가 있잖아요. CES 가전박람회. 그게 아마 3월 초순 정도 있죠. 2월 초순인가 3월 초순. 그때까지 한번 기다려보셨다가 전고점 돌파하시고 수익 내시고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기관 목표가 5만 원인데요. 저는 조금 5만 4천 원까지 홀드 하시는 거 좋을 것 같아요. 내년 상반기 때 가전 박람회 때쯤 다시 한번 상담 신청해 주세요.
네, 좋습니다. 우리 키티님 1층 머티리얼즈는 잘 대응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에코프로 수익 내실 수 있는 쪽으로 전략 잡아드렸으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랄게요. 다음 상담 문자로 들어왔는데요. 설화스테 앞으로 5266님께서 S&P 500을 2785.75에 두 계약 매도입니다. 전망 짚어주세요. 라고 하셨어요. 스타님? 네. 네, 이분은 매도로 보고 계시네요. 네. 일단 지금 진입하신 거는 아무래도 지수 쪽 상승 추세에 강하기 때문에 매도 추세 대응보다는 기대를 해보셨을 땐 강한 룰림 정도로 이제 생각을 하시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한마디로 장기로 끌고 가시기보다는 어느 정도 일정 수익이 났을 때는 빠지셔야 되는 전략을 쓰셔야 되는데 지금 지수 뭐 S&P도 마찬가지로 나스닥처럼 전일 상승세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저항대 같은 경우는 제가 나스닥은 기준선을 라인대로 잡아드렸었는데 S&P는 이미 기준선을 돌파를 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세 좀 더 보이기 때문에 매수로 대응을 하셨을 때 최종 목표는 2814.14까지 보시면 되고 지금 현재 매도되고 계신데 수익 중이시긴 하거든요. 일단 수익 축하드리고 두 계약 들고 계시다고 했는데 1차적으로는 2777.71에서 한번 청산을 하시고요. 그 다음 2차 청산은 2771.21까지 청산을 해주시면 안전하게 수익 챙기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좋습니다. S&P 500 답변 드렸고요. 다음 상담 바로 갈게요. 전화가 걸려왔다고 합니다. 시청자분 바로 만나뵐게요. 여보세요? 예, 수고 많으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가워요. 네, 어떤 스타 연결해 드릴까요? 예, 리치. 리치스타에게 서울 옥션 예. 11,800원에 20% 맞으시고요. 예, 예. 오늘 혹시 매도 시기 놓치셨나요, 어머니? 그렇게 말이지. 어디 갔다 왔지만은.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가 있어요. 알겠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언제쯤 좀 매도를 해야 좋을지 스타님하고 이야기 나눠보세요. 예, 예. 스타님. 네. 예, 일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서울 옥션 같은 경우는 일단은 이렇게 화면이 보이시면 아시겠지만은 굉장히 좀 화면 차트를 넓혀놓고 보시면 돼요. 즉 예. 어떤 모양새냐? 바닥에서 올라오는 추세선은 깨지 않고 상승의 추세선도 그대로 지키면서 우상향하고 있는 그런 모양새라 보시면 되는데 일단은 예. 단가가 12,000원, 11,800원이시죠. 예. 그렇게 안 좋은 단가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번 예. 지수 폭락 때 1,150원까지 가긴 했지만은 타 종목보다는 건강하게 떨어진 종목이라 보시는 게 맞습니다. 예. 일단은 이 서울옥션 같은 경우는 저도 많이 좀 지켜보고 있었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왜냐하면 12,400원짜리가 강한 저항대가 하나 있습니다. 이 강한 저항대다 예. 보니까 오늘 자리에 12,350원 그 자리를 살짝 못 찍고 다시 밀리는 그림새가 나왔어요. 근데 이 예. 종목은 일단은 그 시청자님의 그 성향부터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이 종목을 길게 끌고 와서 크게 수익을 내실 건지 아니면 짧게 단타를 치실 건지가 중요해요. 거기에 따라서 예. 목표가가 좀 달라집니다. 어떻게 그래요? 길게 끌고 와서 수익을 크게 내실 건가요? 아니면 단타로 일단 빠져나오실 건가요? 다음 달까지 갖고 가면 어때요? 네? 다음 달까지 갖고 다음 가면 달이요? 얼마? 예. 다음 달까지 갖고 갈 거라면은 다음 달이 아니라 내년 1월에서 2월 달까지 갖고 가셔야 됩니다. 이유가 있어요. 서울옥션 같은 그래요? 경우는 연말에 실적이 좀 더 많이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매출이 좀 상당 부분 늘어난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예, 일단은 예. 지금 주가에서 안 좋은 점을 작용한 거는 이번 3분기 매출이 썩 좋지 않다는 거. 이 부분이 주가에 조금 안 좋게 작용을 했습니다. 하지만은 예. 지속적으로 매출이 연간 기준으로 따졌을 때는 계속적으로 서울옥션은 증가하고 있는 추세죠. 그 부분이 중요하다 보니까 일단은 손절 라인을 제가 말씀드리면은 만 원짜리만은 깨지 않는다면은 이 종목은 갖고 와도 됩니다. 이 종목은 10,000원짜리만 깨지 않는다면은 14,000원까지는 다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단 그게 올해가 안 될 수도 있고 내년 1, 2월 달이 될 수도 있지만은 어쨌든 간에 장기적으로는 끌고 갈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라고 보셔도 됩니다. 예. 네. 그러니까 이제 10,000원짜리를 이탈하지 않는다면은 일단 1차 저항대 12,400원짜리 이 자리는 다시 분명히 찍으러 올 것이고요. 그 다음 찍으러 가야 될 자리는 14,000원짜리를 찍으러 갈 텐데 제가 봤을 때는 10,000원짜리만 깨지지 않는다면은 이 서울옥션 같은 종목은 다시 재차 상승이 한번 나오지 않을까. 만약에 단타로 보셔가지고 오늘 빠져나오려고 했다면은 이미 12,000원 이상대에서는 나오셨어야 될 테지만은 일단 빠져나오시 못하셨으니까 차라리 아예 그냥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신다면은 내년 1, 2월 때까지는 끌고 가시는 것도 하나의
전략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니면은 나눠가지고 하셔도 돼요. 예를 들어서 12,400원짜리가 강한 저항대가 있으니까 12,400원 근처에서는 비중을 절반으로 낮추셨다가 나머지만 14,000원까지 끌고 14,000원 이상까지 끌고 가시는 거, 이런 전략도 해보셔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뭐 하나 물어봅시다. 네네. 네. 기관들 샀는 거 보고 아래 샀거든. 4일 전에. 네, 뭐라고 말씀하셨죠? 기관들이 샀는 거 보고 들어갔거든요. 네네네. 기관들이 오늘 팔으십니까? 기관들 같은 경우는 오늘 장에서는 당연히 팔았죠. 오늘 장에서는 기관들이 좀 많이 팔긴 했는데요. 물량이 좀 많습니다. 오늘 내려갔구나. 네, 오늘 장에 지금 손실폭이 오늘 마이너스 5%까지 빼버렸죠. 근데 중요한 게 6% 상승률이다가 마이너스 5%를 빼버렸는데 오늘 기관이 20만 주 가까이를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려갔구나. 네, 최근래에 있어서 가장 많이 판 날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기관 같은 경우는 오늘 장에서 차익 실현을 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그동안 꾸준하게 30만 주 가까이를 기관이 매집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30만 주 중에서 3분의 2 정도를 청산을 한 건데, 일단은 내일장과 모레장에 기관의 수급을 좀 더 눈여겨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 기관이 오늘 많이 팔긴 했지만요, 내일장과 모레장 기관이 수급이 다시 증가가 많이 안 나온다 하더라도, 많이 팔지만 않는다 하더라도 주가는 다시 우측으로 갈 확률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관 수급을 잘 지켜보시기 바랄게요. 다음 상담 이어갈 건데요. 드디어 우리 민재팬님의 종목을 봐드릴 수 있는 차례입니다. 임주아스트 앞으로 나노 매수가 2만 원이 아니네요. 2,150원에 50% 상담 부탁드려요라고 하셨는데요. 오늘 거래량이 좀 눈에 띄었거든요. 스타님 시간이 없기 때문에 조금 빠른 답변 부탁드릴게요. 일단 회사는 국내 발전소 선박용 SCR 총매 시장 1위 기업이고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최대 주주 지분율이 9%예요. 자기 지분율이 14% 이하면 이거 그냥 개미의 회사거든요. 이거를 3,100원까지 최대 주주가 주식을 더 모아야 되는 상황인데, 아니면은 그냥 더 많이 가진 어떤 사람이 이 회사를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경영권은 살 수 없지만 주식으로 내가 주인 행세를 할 수 있을 만한 기업이기 때문에 사실 얘는 목표 주가를 낼 수 있는 그런 종목은 아니고, 매출액 830에 영업이익 49억 이렇게 실적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최대 주주가 아니면 우리 사주로 최소 14%까지는 주식을 확보를 하는 어떤 주총에서의 어떤 멘트가 나와줘야지만 될 것 같고요. 만약에 그렇게 자기 주식을 정상적으로 모은다고 하면 한 3,100원까지는 가능해 보여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기술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네요. 그래서 자세한 건 톡스타에서 다시 한번 톡방에서 문의를 주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알겠습니다. 조금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민재팬님의 종목을 좀 길게는 못 봐드렸는데요. 혹시라도 조금 더 자세한 상담 원하신다면 우리 임주아스타의 톡방에 민재팬님 계시니까요. 더욱더 궁금한 사항 자세하게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시간 관계상 저희 1부는 여기서 마칩니다.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해드리고요. 지금 퀴즈 한번 내드릴게요. 확인해 보시죠. 자, 오늘의 퀴즈입니다. 문제부터 볼게요. 미국 대표 IT 기업이자 미국 뉴욕 증시의 대장주인 팡주에 포함되지 않는 기업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아마존, 2번 애플, 3번 알리바바.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샵 008-2번으로 문자 남겨주세요. 자, 그리고 어렵다 싶으시다면 10분만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랄게요. 10분 뒤에 제가 아주 쉽게 힌트 드리겠습니다. 자, 잠시 뒤에 2부로 돌아올 거고요. 이번 주 토요일에 우리 LG 사단의 특별 무료 강연회가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이번 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 701호에서 LG 사단의 특별 무료 강연회가 열린다고 합니다. 주식 투자자들이 갖춰야 할 위험 회피 결정판이라는 주제로 진행이 된다고 하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 뒤에 저희 2부로 돌아올 거고요. 우리 스타분들의 추천 종목들 지금 바로 공개해 드릴게요. 2부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